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고 하면 투자 유망주는 뭘까? 오늘 제가 기사 중에 아까 소개해드리려다가 하나 안 해드린 게 있는데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경이었던가? 여기 있네, 한경에. 오기만 하면 다 해줄게. 미국이 삼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오스틴 공장. 이걸 헤드라인으로 지금 웹기사에 뽑았거든요. 한경에서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유치하려고. 오기만 하면 다 해준대요.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정말 하는 것인가?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이며 삼성전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회사들이 그러면 관련이 돼 있는 건가? 스토리를 이야기하시죠. 네. 삼성전자는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를 할 겁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외신에 의해서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과 약속한 투자와 고용 창출도 본분에 충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만 본다고 외신에서 나온 결과만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해외 투자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릴 것 같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변승업 얘기한 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거죠? 네, 맞아요. 변승업 관련주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오케이,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환경이 척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의 투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중요한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그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 중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의 최신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 공장에서 지어지는 게 선단 공정이나 해서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이 여기에 집약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최신 기술을 사용한 공장은 국내에 지었어요. 평택이라든지 화성에 이런 쪽에 지었고 조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으로 진출해서 지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파운드리 공장이? 그렇죠. 뭔가 보이네.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최신의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TSMC를 찾겠다는 거네. 네. 미국에 지금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공장에서 이제 3나노급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낼 예정이거든요. 네. 정말 최신 공정입니다. 3나노미터면 그죠? 예, 지금 인텔이 7나노 못하고 뭐 실패했죠. 개발하는 게 뭐 5나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해외 공장에 투자를 계속 해왔지만 네. 진짜 이렇게 최신 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짓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해외 쪽으로. 그래서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는 14나노급이에요. 14나노. 네, 14나노급이 생산이 가능한데. 텍사스 오스틴. 네.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이제 해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내 경제에 이바지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는 투자자니까 삼성이 왜 가겠어요? 판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니까 그 판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면 사실 삼성의 선택을 미국 공장으로 짓는 걸 본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바이 아메리카 정책 흐름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산다라는 거예요. 관용차 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시한다라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분명히 녹아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텍사스주의 주도예요. 텍사스주의 주도고 이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집안의 정치적인 근간이 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희 회장 때부터 부시 집안과는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처음으로 공장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주지사가 그 아들 부시가 그때가 당시에 주지사였거든요. 아들 부시가 그러니까 조지 부시 은퇴하고 퇴임하고 나서도 한국 왔을 때 그러니까 제드래곤이 같이 만나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부시 집안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그쪽 집안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가 그때 주지사였을 때 삼성전자한테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도로라든지 전기, 인프라 이런 거 팍팍 지원해주고 지금도 텍사스주에는 법인세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점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텍사스 주변에 그 텍사스 주립대라든지 수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고급 인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급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세금 올리겠다고 하는 우리나라보다는 어쩌면 미국으로 네. 과감히 투자를 하는 거는 삼성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가 친기업적이라고 오너님이 미국 갔다 오셨나 봐요. 네, 방금 설명한 주식은 뭐예요? 아직 설명 주식 안 했어요, 종목 얘기. 네. 변승업만 얘기했고 예. 미국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네네. 또 오스틴으로 가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런 걸 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리로케이션. 예. 리로케이션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리로케이션, 리로테이션, 리로케이션 네. 위치를 바꾼다. 바꾸는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바꾸거나 이동하는 리로케이션. 네. 네네. 이런 거는 이제 뭐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서는 끊임없이 리로케이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고율 관세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바이든도 대중국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반도체 생산을 하면 미국을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신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죠. 애플이라든지 네, 인텔이라든지 네, 네. 엔비디아들, 네. 뭐 퀄컴, AMD 이런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시키려면 미국으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SMC가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TSMC가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느냐? 최신 공정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신 시설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청난 마진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으려면 가동률을 올려야 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최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수주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어디 있느냐? 다 미국 기업들인 거예요. 그 회사들은.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 미국인 거예요. 내 최신의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고객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에서는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미국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본격적으로 증설한다라고 하면 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의 100%입니다.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회사들은 미국의 공정장비 공급사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같이 미국에 같이 진출한. 같이 갈 기업들. 네, 같이 진출해 있거나 같이 갈 기업들. 지금 오스틴에 공장이 있으니까 예, 또. 예. 그런 기업들을 좀 추스려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은 됐어요. 기업 이야기를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표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오스틴 공장,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삼성이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겁니다. 첫 번째 코미코인데요.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스틴의 세정이라든지 코팅 라인을 하는 애들인데 이런 장비를 법인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삼성전자 오스틴 공정에 세정과 코팅라인 소재를 이미 좀 납품 중에 있고요. 그리고 코미코의 미국 법인이 여타 다른 해외 법인과 비교해서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코미코는 올해 미국 법인에 증설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오스틴의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코미코는 삼성전자의 코업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코미코는
TSMC도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TSMC도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 이 양 회사 전방위 쪽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ENF 테크놀로지. 이 회사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USA 홀딩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사업장하고 10분 거리밖에 위치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비메모리형 반도체용 전자재료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 역시 삼성전자가 미국에 증설하면 투자를 많이 하면 수혜가 가장 클 수 있는 회사로 좀 꼽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뭐 진출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14나노 미세 공정을 진입을 할 때부터 원익 IPS의 장비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공장에 증설을 투자를 하려면 최신 공정의 기술을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익 IPS의 장비를 좀 선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맥스, 마지막으로 사이맥스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이맥스는 웨이퍼의 이송 장치라든지 오염 방지 장치를 만듭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라든지 메모리 쪽 반도체 장비의 기능을 향상하는데 이 장비들이 쓰이기 때문에 사이맥스도 수혜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네 업체를 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중에서 네 업체 다 사기 싫다 딱 하나만 꼽아달라라고 하면 코미코가 네, 제일 좋습니다. 네. 순서대로. 네. 네, 코미코가 제일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미코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보다도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사실 반도체 시장이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네. 조금만 시작합시다. 예. 격시 종목을 이제 몇 개를 언급을 사실 하나 확 찍기 어렵잖아요. 근데 몇 개를 언급해 주시면서 그 방송 보시는 분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더 뭐 여러 뭐 수급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좋게 보는 건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코미코를 얘기를 하셨고요. 네. 하다 보면 이게 다 제가 세상 일의 주식도 이게 투자라는 게 세상 오만사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방에서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그런 발언은 가능하면 하지 마. 갈 길이 공부할 게 많아요. 지금 투자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 에너지 뺏기니까 그 너무 그런 거 갖고 시비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이모션님은 반도체 쪽에 근무하세요. 네. 파운드리 3위 업체는 UMC라는 대만 업체라고. 우리 이모션님, 이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UMC가 아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미국 업체입니다. 3위는. UMC는 3위는 4위 업체. 여기서 또 정정이 들어가.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대규모 투자를 뭐 자금이 있느냐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삼성은 돈이 많고 돈이 좀 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투자를 좀 적게 하고 배당 많이 한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어서 투자 못할 회사는 아니다. 투자한다. 어떤 회사를 봐야 되는 일을 받고 거기까지 정리했고 그러다가 또 근본적으로 삼성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뇨?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 근본적인 이유가 반도체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아까 차량용 반도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없습니다.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구하러 다니려고 지금 바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표에 지금 뭐 기사를 따왔는데 보시면 글로벌 차 업계 반도체 부족에 일단 감산, 뭐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지가 또 난감, 뭐 지금 줌을 넣으면 뭐 1년을 뭐 대기해야 된다라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에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난에 뭐 가격을 인상시키겠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공정 기술 자체가 지금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네. 최신의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EUV 장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비싼 장비입니다. 예. 네. 이 장비가 있어야지만이 맞아요. 최신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ASML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줄 서야 돼요, 가서. 네. 줄 서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이 장비를 또 들어왔다라고 해도 장비만 있다고 해도 장비만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따라가야죠. 기술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TSMC랑 삼성전자. 이 두 회사밖에 없고 대신에 고객사는 무궁무진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병목 현상이 상당히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제공해주는 회사는 한 회사밖에 없고, ASML에 투자해야 돼,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죠? 두 회사밖에 없고. 네. 근데 ASML이 1년에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으면 EUV 좋은데, 장비. 예, EUV 장비가 무한대로 야, 한 만들지 대- 못해요. 1,500억에서 2천억 한다는데요. 예, 한 2천억 정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거기에 줄 서 있잖아요. 네. 지금 달라고 장비 달라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선순위는 TSMC한테 먼저 줘요. 예. ASML이. 왜 그러냐면 TSMC가 주주거든요. 지금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ASML에. 얘들이 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순위는 ASML이 장비 줄 때 1순위는 TSMC한테 주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삼성전자한테 주는데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싸게 비싸게 사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지금 초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는 초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딱 보시다시피 EUV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죠? 지난번에 EUV 저희가 장비가. EUV 한번 그래서 다뤘습니다. 예. 네. EUV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와 관계가 그동안 돈독했지만 이 반도체 공정의 기술 변화라든지 그리고 EUV 모멘텀까지 한번 얻어갈 수 있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인데 네.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그러게요. 뭐, 자주 오네요. 지금 전화가 계속 오는데 뭐 진동을 해놨는데 인기, 예. 인기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1분에 한 번씩 울리네요. 연락이 계속 오는데 일단 이 동진 세미캠.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면 이 네.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예. 일본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불리는 관광액을 재작년에 수출 제한을 걸었잖아요. 그때 국산화한다 그러면서 그때 떴던 종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반도체 쪽에서는 3D 낸드 쪽으로 가게 된다면 공정에서 이제 단수가 이제 증가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5층짜리 아파트, 10층짜리 아파트, 15층 이렇게 30층 이렇게 층수가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포토레지스트 두께를 두껍게 해야 돼요. 그럼 많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포토레지스트는 두껍게 발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으로 상당히 포토레지스트 쓰임새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EUV 장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이 EUV용 전용 포토레지스트를 지금 개발 중인 동진세미캠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네.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아직까지 주가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 주가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차트? 동진세미캠하고 소재 가운데는 SK 머티리얼스하고 저도 좋게 보고요. 사실 EUV 할 때는 지난번에 FST, SNSD 이런 거 봤는데요. 거기도 사실 딱히 아직은 뭐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는데 동진세미캠이 엮여 있군요. 네. 네. 동진세미캠 주가 흐름이 지금 이런데 이 당시에 뭐 고점 찍었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데 전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네.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 회사의 잠재력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커져 나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이 정도 라인 한 32,000원? 32,000원대부터는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원대부터는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봐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제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이런저런 유튜브에 나와서 드리는 종목들은 네. 뭐 바로바로 올라갈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안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업들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에이 뭐 어제 뭐 송파동 블로그가 뭐 한마디 했는데 뭐 안 올라가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야 이거 종목 괜찮다라고 하던데 한번 사봐야지라는 그렇게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